반갑습니다. 신선한 오늘의 시황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코스피 2114 코스닥 704 지지하냐 입니다. 오늘 시장에 지지를 했는데요. 내일 지지를 또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시장 흐름을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에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날에 비해서. 왜냐하면 월요일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리포트나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뉴스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지만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뉴스의 내용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내용이 맞냐 없냐로 시장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뉴스 양 갖고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주가를 더 띄우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전장에 보면 이렇게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근데 이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4%. 장중 한 5%까지도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유가가 사우디로 감산 합의에 급등. 이 얘기는 제가 요 앞에 시황에도 얘기를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뉴스를 가지고 4%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유가 상승 수혜 섹터는 이제 정유, 건설, 조선 등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유가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유가 상승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 수혜를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했죠. 60%, 60달러, 80달러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지. 지금 50달러에서 4% 유가가 올라갔는데 50달러에서 그죠? 그 유가가 비싸냐 싸냐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싼 편이잖아요. 유가가.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뉴스가 딱 카타르 건이 오펙 탈퇴 얘기 나오는데 이건 트럼프가 한번 밟아 줄는지 어쩔런지. 베트남에서 글로벌 생산기지와 지속 수혜주 주목 그렇게 나왔는데, 이 베트남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이 얘기 나온 거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나다니면서 밟히는 게 한국 사람이고 한국 기업이에요. 포화 상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베트남 쪽에 투자하는 건 맞으나 중장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5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규로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데로 가라. 인도가 낫다. 응? 아니면 버마를 거쳐서, 라오스죠. 버마를 거쳐서 인도로 가든지 해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기는 어렵다. 그 얘기를 저희 책방 중에 사업하시는 한 분이 계셔.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다. 참. 그 사람이 베트남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어쨌든 간 저는 단기적으로는 맞으나 중장기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요새 박항서 뜨지 하니까 좋지. 한국 사람 가면은 대우받고 하니까. 기업들도 엄청나지. 삼성전자부터 해갖고 대기업들 다 있으니 제가 아는 후배도 베트남에서 뭘 해볼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그랬었고, 제가 아는 선배는 거기서 공장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요. 실제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뉴스들이 쭉 장전에 나왔던 뉴스들이 쭉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면 제 블로그 와서 천천히 보시고 내용 보고 싶으면 요 링크 걸리게끔 해놨으니까 클릭하셔서 내용 보시고 제목만 보실 분들은 이렇게 쭉 제목만 훑어서 보세요. 그러시고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미용계 귀족 꿈꾸며 청담법 후에 홀린 청춘 그래갖고 이게 응? 요 얘기를 뭐냐면 요 얘기가 저는 그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어젠가 그저께 엔터 몇 개 회사들이 미용실에 돈 안 줬다고 미용비 안 줬다고 응? 뉴스 나온 적 있어요. 근데 뭐 누구 말이 맞니 안 맞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반대급부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거기서 일하는 청춘들에 대한 이 얘기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의상실부터 해갖고 미용실 뭐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힘센 그렇게 잡는 것도 힘센 놈하고 힘이 약한 놈하고 누가 싸우냐 그러면 힘센 놈이 이긴다는 얘기지. 왜 힘센 놈이 발도 넓고 아는 사람 인맥도 더 많기 때문에 잡기는 꼬투리 잡기는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표출하는 데서도 마케팅 하는 데서도 훨씬 낫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용업체 사람이 좀 약간 제가 막 뭔가요 좀 이런 얘기하기는 제 추측인데 내용을 봤을 때는 뭐 돈에 좀 빚이 져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쉽게 얘기하면 사채 같은데 그런 데서 돈이 좀 빌려갖고 쓰다가 그랬던 거. 그러니까 연예인 할인권을 까지 올려갖고 돈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폭력배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나. 거기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추정도 되고 또 실제로 업체가 이제 엔터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일부는 뭐 진짜로 못 받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뭐 줬는데 그거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근거 서류가 없어서 못 제시를 못할 수도 있고 등등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건 지나가는 여담인데 말이 너무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아침장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 월요일날 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날 오늘 아침에 당연히 미국장도 떴고 하니까 미국장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1.3%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특별한 걸 안 달았어요. 왜냐면 또 그리고 종목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위치고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특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섹터라든지 특정 테마를 언급하기는 그랬어요. 그 전날에 정치주들도 움직였고 다 움직였으니까 원래 시장 좋으면 정치주나 품절주나 우선주나 풍기주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시장주가 움직이지. 근데 이제 다 같이 올랐었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멘트를 안 달고 그냥 뉴스만 걸었던 겁니다. 요건 링크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의 뉴스 그 계약건 관련해서 뉴스 나왔던 바이오 제약바이오 그 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방에도 해드렸는데 이건 별도로 또 여기다가 해놨어요. 왜냐면 나중에 또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려면 월별로 이렇게 종목 업체별로 있더라고요. 요게 HLB 바이오가 이제 얘가 이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12달이 있으면 그 두 번인가 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가 나중에 요 관련된 얘기 나오면 관련주들도 보시면 되고 오전장 보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오전장이 바른형제, 바른전자하고 바른테크 애들이 분탕질하고 다녔어요. 섹터에 여기저기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섹터가 그 애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그 섹터가 올라간 거예요. 상한가 근처까지 막 가니까 관련 그 전체적인 평균 섹터 평균 그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섹터 분류가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했죠. 선별이나 분류가 안 된다 그런 얘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1077 종목이 상승을 해서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개미들이 팔드만, 코닥 팔드만, 오늘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청개구리. 개미들은 원래 청개구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안 들어왔지.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지, 당연히. 미쳤어? 팔아먹지. 얘네들한테. 땡기고. 자금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국에서. 어쨌든 그렇고, 이제 특징조 해갖고만,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어? 요건 뉴스에서, 이 뉴스 나온 날은 안 움직이다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나온 뉴스인데, 장중에 나왔는데, 안 움직였는데, 뭐, 오늘 뭐, 뉴스 내보내면서 움직이려나. 안 봤어요.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내가 매매를 했었나 보다. 이거, 엊그저께 했나? 약수익으로 내가 그냥 정리하고 말았는데, 한국전력 매매했었어요. 이번 지난주에 했나? 이번 주에 했나? 어제 하여튼 했었어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소주 3개와 하이트 진로, 태국 가정시장 공격. 소주가 이제 요새 어서와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외국인들 나오는 예능들의 소주 막걸리 인기 붐이니까 당연히 내가 하이트 진로 사장이라도 해외 진로 판로를 개척하겠죠. 당연한 거고. 네, 장중에 검색이 됐었어요. 사실은 이 하이트 진로가 검색이 돼갖고 제가 잡았나 샀나 어쨌나 모르겠네. 들고 있나 어쨌나. 계좌가 3개인데 금액은 크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져 있는 계좌인데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잡았는지. 그 항공주 유가 강세에 동반하라. 그러니까 항공주는 아까 위에서 보면은 수혜주의 반대잖아요. 그죠? 네, 수혜주의 반대니까 항공주는 이 앞에 유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얘기했었죠. 항공주 관종해보라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첫날인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애매하니까 바닥인데 자꾸 저점인데 자꾸 내려가니까 불안해서 항공주가 반등을 못하고 가다가 그냥 먹지 그랬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강세일 때 이럴 때는 이제 타격을 받는 거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거는 빨리 적용을 받고 긍정적인 거는 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다는 거죠. 긍정적인 얘기다. 원래가 모든 그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자, 그렇고 이제 오후장은 이게 별로 제가 화면을 안 봤다는 얘기죠. 오전장에 이렇게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을 별로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딴짓을 하거나 뭘 했거나. 오후장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본 것 같은데 오후장에 보니까 이제 1099종 상승, 22종목이 더 상승했네요. 오후장에. 나중에 그 차트 보면 알겠지만은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상승을 북한주가 주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주가 주도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장 초반에는, 오전장 초반에 이제 정치주도 움직였는데, 바른 애들하고 막 했는데. 그리고 이제 통신하고 이제 지난주에 통신하고 기타, 지난주에 상승했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매물이 나왔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니까 수급이 돈이 안 돌았어요. 오늘도 시장에 돈이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뭐 작은 데니까 외국인이 잡아봐야 얼마나 잡았겠어요. 돈도 없는데. 하여튼 외국인이 처음에 코스닥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관까지 같이 잡았어요. 그래갖고 기관까지란다. 코피까지 같이 잡았어요. 코스닥을 처음에 잡고 외국인이 처음에 코스닥이 잡다가 이제 코피도 잡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 마무리할 때는 양 지수를 외인이 매수했어요.
코피는 의약품하고 유통이 상승을 했었고 그 수급도 양수급이 붙었었고 코피는 그러면서 이렇게 중형주 대형주를 팔았어요. 코스피를 대형주를 팔고 주형주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에서 노는 거, 있는 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건 없었고요. 그 범위 안에서 근데 주형주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고르게 잡았어요. 잡기는. 그런데 이제 대형주 쪽은 팔았단 말이에요. 대형주 쪽, 대형주 쪽이 시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 거지. 시총이 크니까. 대신 중형주 짜리들은 시총이 약하니까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대신 대형주는 한두 개만 걸려도 이걸 다 잡아먹잖아요. 원래가 시총이 크니까, 비중이 크니까, 금액 비중이 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락한 이유가 대형주를 강하게 매도를 치고 있었고 중형주 이하 다른 업종들은 고른 업종들 골고루 이렇게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았고 줄기는 하나는 팔알고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폐기물 관련해서 뉴스 매일 나온다고. 왜 또 나왔대? 익산의 비료공장 검은 매일 나와요. 매일. 그리고 이제 사료주가 꿈틀거렸어요. 사료주가 많이 움직였고 많이 상승했다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려고 갔다 그랬다 이거예요. 고르게. 그리고 이제 북한주는 철도, 해저터널 그러면서 이제 전력줄도 이제 꿈틀꿈틀 그랬어요. 사료하고 전력이 엄청 그랬어요. 얘네들이. 같이 똑같이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뭘 느끼냐면 섹터들이 다 틀리고 종목 다 틀리잖아요. 근데 똑같이 뭐 2%씩 다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장이면은. 그렇지만 꿈틀거리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얘가 툭툭툭툭 거린다고. 꼼지락 거리는 걸 똑같이 상승을 했어도 많이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준비를 한다는 얘기지. 쉽게 꼼짝꼼짝 같이 그런 촉이 와요. 보시면 그냥 뭘 보고 안 보고 떠나서 쭉 훑어보면 그게 나와요. 아, 사료가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뭔가 준비를 하는구나. 전력이 뭘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추워지면 뭐 사료가 움직이겠죠. 구제역 터지고 하면 당연히 추워진대잖아요. 갑자기 전력 추워지면 어떻게 전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북한 그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 시장 내 안에서 시세가 끔찍끔찍 거리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채창에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꿈틀거린다는 애들이 한 달 뒤든 바로 움직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움직이긴 움직인다라는 거. 장후에는 1021 종목이 상승했어. 그러니까 줄었어. 장후에 수익 실현한 거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78 종목을 수익 실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양수급 업종이 이제 양수급 코스피가 이제 의약품, 기계, 유통. 아까 여기 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의약품, 기계, 유통 똑같아요. 별 그건 없었어요. 코닥이 금속, 일반전기가 상승해요. 일반전기, 전력, 예? 그리고 이제 외인이 양지수를 매수했고, 이제 요거 이제 제목이죠. 오늘 제목. 이걸 지지하느냐. 요 수치는 지난번에 제가 조정 횡보, 하락, 급락을 막 지수가 하다가 저점 찍고 상승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박스 횡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한 수치가 이거예요. 이거. 이 수치.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돌파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걸 또 지지를 해야 돼. 이걸 또 이탈하면 내려가 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지. 황대뿐지. 다시 이걸 돌파를 하려면 힘들잖아요. 횡보를 하면서 이걸 돌파를 막 몇 번 했는데 3세판에 내가 그랬잖아요. 3세판에 돌파를 한다고. 3세판에 돌파를 했는데 두 번 튕기고 했는데 그거 밀려봐. 안 되지. 큰일 나지. 확 밀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3세판에 안 되면은 나중에 차트 봅시다. 한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장후에 딱 보니까 상승 섹터에 북한주가 완전히 도배가 됐어요. 전부 다 북한주밖에 없었어요.
섹터에, 상수 섹터에. 응? 근데 웃긴 게 바른 형제는 이제 쭈르륵 내려가 붙고, 누가 올라왔냐? 바른손이 올라왔어. 얘도 바른이니까. 같은 형제는 아닌데 바른이 올라왔어. 바른손이. 정치주라고 해갖고. 누구 응? 반기문인가? 문재인인가? 누구 준대 얘가. 하여튼간 얘가 올라왔어. 급등했어. 개급등했어. 근데 얘가 소속이 어디냐? 영화야, 영화. 그러니까 북한주로 쫙 도배가 돼 있는데 섹터줄이 뭐 철도 저 시멘트 막 있는데 그 안에 영화가 하나 딱 낀 게 있어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섹터를 보실 때 그 주의하실 때는 게 뭐냐면 섹터가 상위 섹터에 있다고 무조건 걔가 섹터가 움직인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중에 얘같이 하나가 푹 뛰는 애가 있어요. 아침에 바른전자 애들 같이 바른 형제 애들이 튀듯이 그러면 그 섹터가 상위 섹터로 올라가 푼다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종목들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그냥 그 섹터 그 내용만 보지 말고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라고. 그러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상승 섹터 NG, 가짜 상승 섹터 NG를 그걸 안 보면 안 돼. 다 아시겠지. 그 정도는 내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후에 뉴스가 이 뉴스가 나왔어요. 보니까 코트렐, 이 코트렐 장중에 이게 코트렐이 검색에 떴던 종목이거든요. 장중에. 그러니까 이 얘기 설치 공사 계약 이게 뉴스가 나올 때 이제 누가 잡을 거 나오기 전에 누가 한 거지. 장후에 나올 때 물론 낮에 나왔는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검색이 됐었어요. 뉴스들 뭐 액면 분할도 있고 배당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12월 달이니까 배당 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배당도 나오고 증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실적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기억할 수도 없고 다 메모할 수도 없어요. 메모를 못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냥 기억을 잘 하셔야 돼. 그냥 대충 감이라도 촉이라도. 그러고 안 되면 이제 저녁에 이제 봤어요. 저녁에 보니까 이제 내부 정보진 공매도 개미피 가장 컸다. 대놓고 내부 정보진 공매도라고 하네. 완전 짜고 치는 고돌이다 이거잖아요. 완전 대놓고 뉴스를 이렇게 내보냈어요. 지갑이 다 제가 그 자금이 안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돈 갖고 노는데 그 있는 돈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고객 예탁금이 항상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지는 않으면서 있는 돈에서 노는데 애들이 거기서 장난치고 하는데 그것도 있는 돈이 찔끔찔끔 뭐야 그 무슨 오줌 싼다고 그러나? 그거 하여튼 그거 같이 찔끔찔끔 지질지질 빠져나간다고. 돈이 크게는 안 나가고 원래 작은 돈이 작게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에 그 얘기 이제서야 뉴스를 내보내. 그 한 2주 됐는데 2주가 뭐야 그 앞에 계속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기관마저 발 뺀다고. 사무증시 뭐가 있었냐면 고객 예탁금도 많이 나와야 되고 고객 예탁금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고객 예탁금도 신용융자를 많이 올라가야 된다.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된다.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면서 신용융자가 올라가야 된다.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좀 좋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그러려면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고객 예탁금 들어오고 신용 늘어나면은 뭐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거지. 그 산무야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대금도 없고 거래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고객 예탁금도 안 들어오고 신용융자도 안 쓰고 있고 증권사 죽을 맛이지. 3분기 증권 실적 안 좋다고 증권사 실적 안 좋다고 뉴스 나왔더만. 그 내가 여기 링크는 안 걸었는데 뻔한 거라서 내가 안 걸었는데 그래도 배당은 많이 주는 게 증권사 많이 주니까 그걸 또 띄울 거야. 그 뉴스 나올 거야. 배당 좀 많이 준다고 나중에. 김무성 박근혜 구속재판 불구속 재판 결의안 작성. 내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그 TV조선에서 박근혜 그 뭐 사면 박근혜 석방 살짝 얘기를 한다고 TV조선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서 김무성이가 최경환이 만나고 다니고
김무성이 이제 영도에서 지 인심 완전 잃었거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도 지역군 내놓고 나서 뭐 그런다고 될 일이냐? 김무성이 김영삼이가 이뻐해서 막내라고 해서 키워줘 놨더만. 어? 까면 이제 잔머리를 잘못 써서 얘는 생긴 거는 등치 있고 키 크고 뭐 어? 생긴 건 괜찮은데 애가 다 대가통이 약해갖고 에휴, 머리가 약해. 얼마나 좋아 얘는. 성공을 했지 벌써. 대통령 나와도 몇 번 나왔지. 생긴 것도 멀쩡하지. 에이, 바보같이. 하여튼 그랬어. 아티스는 공매도 과열 종목. 그러니까 예? 아티스가 누구야 그 뭐야 암호화폐 종목 그 뭐야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뉴스 링크 안 걸었나? 아침에? 아티스 안 걸었나? 어제 거였나? 그게 뉴스가 나왔나? 어제 뉴스 나왔나? 그 뭘 지분 인수 그거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 뉴스를 가지고서 공매도를 깔아 뭉개푼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종목 해갖고 뜬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공매도 많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공매도가 엄청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살 필요가 있어요. 왜? 상환을 해야 되잖아, 공매도를. 지네가 세월아 내월아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환 언젠가는 올라가요, 걔는. 공매도가 큰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매매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뭐 CB나 BW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랑 마찬가지예요. 공매도를 친다는 얘기는 대체장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저 돈을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대체장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다 빌려갔다는 거잖아요. 많이.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안 좋지. 지금은 들고 있는 사람은 안 좋지. 안 들고 있는 사람은 관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종을, 아티스트를 관종을 하시란 얘기야. 제 얘기는 나 장난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지. 대놓고 뉴스를 내면서 나 장난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이제 뭐 걔네 장난치는 애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주고 닫고 지분도 주고 뭐 개지를 떨어요. 삼자 배분 지네끼리 삼자 증자했다가 서로 했다가 뭐 했다가 합했다가 분할했다가 또 뭐 했다가 하다 연병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녁에 뉴스 이런 뉴스 딱 내뿐다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매도를 엄청 때렸다는 거잖아. 누가 때렸는지 좀 한번 봐야겠네. 종목을 안 봤는데. 아티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상한을 보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공매도 상한을 보고 매매를, 대차 상한을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의 매매 기법이고 매매 팁이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자신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것 갖고도 돈을 못 버는 주식판이기 때문에 자신 없고 잘 모르는 거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애매하고 잘 모르고 그런 건 아예 안 하지 마라. 안 해도 할 게 많다. 애매하고 오늘 내가 이제 유진기업 누가 이제 나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지수 차트하고 같이 이걸 볼 건데, 제가 그때 채창에 이렇게 적었어요. 시멘트 지주사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넘버 1인가 넘버 2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시멘트 그쪽 계통에. 얘네들은 지분 싸움이 심각해요. 시멘트는. 왜냐면 그 건설업계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도 옛날에는 조폭애들이 다 끼고 했던 건데, 지난번에 제 동영상에 대칭 차트로 내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유진기업을 대칭 차트 해갖고 대칭이 됐는 여전히. 그러면서 막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지금 얘가 이만큼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면 이렇게 안 가겠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한번 간정 지켜나 한번 보세요 라고 한 종목이에요. 얘가 제가 알기 내 기억으로는. 어쨌든 이분이 물어봐서 요거 지지를 보고 대응하세요 그랬는데, 이건 이제 상승한다는 조건 하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돌파하면 6460을 돌파를 하면 안착하면 여기를 또 지지를 보고 대응을 하라 그런 뜻으로 했는데,
6440이 맞고 밀릴 수 있다. 왜냐면 지금 단번에 오르게 지금 지수도 똑같아요. 얘랑 지수하고 유사한 종목이에요. 얘도 이렇게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 행보를 좀 하다가 조정을 살짝 보이고 다시 올라온 상태예요. 어?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서 살짝 지동 보이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거의 경사각이 여기 적어놨지만은 상승각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읽어드릴게. 맞고 밀릴 수 있으니 안전하게 지켜보고 하시든지 6440이 그러니까 이걸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는 걸 보고 사든지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말귀를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6440이 매물벽 상단이다. 그러니까 매물벽이라는 게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물벽과 매물띠와 저항선이라는 건 다르다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물벽은 일목균형표 같이 이렇게 매물벽이 큰 벽이 있어요. 그 구름대라고 그러지 일목에서 보면 그걸 매물벽이라고 저는 보통 호칭을 하고 매물띠는 이제 일반 매물띠가 있어요. 그죠? 매물띠 그걸 매물띠라 하고 저항선은 종류가 다양하지. 기준선이 저항될 수도 있고 일평선이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주가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저항선이니까 그걸 뭘 중요시 보느냐 뭘 강한 저항선으로 보느냐는 그 앞에 차트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까지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떤 게 가장 강한 저항선이다. 그럼 거기서는 밀 수도 있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돌파를 가능하다. 이 약한 저항선이 돌파할 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항선도 두 개 이상을 어떤 선이든가 저항선 두 개 이상을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개를 저항선이 한 번에 한 개의 캔들로 돌파를 했을 때는 거기서는 매도 수익 실현할 준비를 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의 팁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사람들 기억을 못할 거예요 아마. 어쨌든 간에 퐁당 얘기를 했다. 그럼 이번 주는 퐁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는 그럼 당이 된다. 그러면 당이 뭐냐면 퐁당 지금 퐁이니까 당이잖아요. 내려오잖아. 그때 매수 타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냐면 다음 주가 2주째예요. 제가 3주째 상승한다 했잖아요. 1주 상승, 3주 상승. 그 3주니까 2주 때 사서 3주 때 팔으란 얘기지. 그 얘기 퐁당 얘기는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많이 돌린 건가? 아니 돌린 게 아니라 재미스럽다고 하게끔 하려고 유머러스하게 한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오늘이 4일이 화요일이니까 보통 수요일 상승이고 주간 상승 고점이고 수요일이 그래요. 그 주말 가면 밀리잖아. 주식들이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고 하니까 내일 고점 찍고 밀릴 수도 있지 않냐. 응? 그리고 목금이 일주일에 해봐야 5일이지만 그게 길면 길고 짧다면 짧잖아요. 보통 보면 주식이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하는 날이 더 많잖아. 그렇듯이 일주일 5일에 있으면은 이틀은 상승하고 3일은 하락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오늘 조정을 보였으니까 하루 상승하고 내일 상승하면 나머지 이틀 남은 건 하락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얘기했을 때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들이 지수를 따라간다고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상승각이 높은 편이다. 이게 한 45도 이상쯤 된다고요. 대부분이 45도면 이 정도지. 이 정도? 45도. 하여튼 45도 정도 돼요. 저는 상승각 연구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상승각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만만치 않은 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일직선 형식으로 올라온 거랑 마찬가지다. 조정을 크게 보이고 올라간 게 아니고 바닥에서 지수 바닥 저점에서 찍고 나서 올린 게 중간에 조정을 줬지만 심하게 조정을 준 게 아니란 얘기지. 그랬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라니. 그러면서 상승각이 같은 상승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무리한 매매보단 단단성 주의 매매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그지? 무리한 매매보단 단타성 단타성 증매를 권하고, 요 얘기는 얘뿐만 아니라 유진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황 얘기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얘나 지수나 비슷하잖아. 대부분이 유사합종 간다고, 동질화한다고, 동조화하고 동질화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굳이 상담해갖고 어떤 종목을 방향성을 편하잖아. 이 하나 지수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뜻이니까. 자, 지수 한번 봅시다. 제가 가상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어젠가 그랬잖아요. 지금 요 지수를, 요 지수에 134, 요 214, 2114, 214, 211, 2114, 이 지지를 오늘 했잖아요. 일단은, 응? 지지를 했으니까 내일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근데 내가 추세선을, 꺼놓은 추세선이 있잖아요. 그 전에 꺼놓은 지수선인데, 이 추세선도 여러분들이 끄실 때 최근 걸로 끄느냐 중간 걸로 끄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 의미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여러 개 다 그려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여기다가 추세선을 맞추는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안 맞아요. 걔는 움직이고 있는 애기 때문에, 유동성을, 변동성을 줄 애기 때문에 그 앞에의 저점이나 고점에 맞추란 얘기예요. 추세선 그을 때. 그래야 그게 정확해요. 더 맞고 확률이 높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요 위에 이 선,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 내가 미리 거놓은 거예요. 이거 보고 근 거 아니에요. 이 추세선 그 전에 거저 있던 추세선이에요. 볼까요? 그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을 꺼놓은 선이에요. 거점을 여기서부터 저점을, 이 저점을 꺼놓은 선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에서 맞고 부딪히고 밀린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끊을 필요도 있지만 여기 선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끊어온 거예요. 이 선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다 여기 지가 맞고 부딪혔잖아요. 두 번이나. 그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3세판 이야기 했잖아요. 돌파 3세판. 한 번, 두 번, 세 번에 돌파를 못하면 밀린다. 그랬죠? 돌파했잖아.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레벨의 박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내가 여기를, 요 박스 있잖아요. 요 박스가 요 앞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힘을 붙여서 한 번에 쭉 올렸다가 한 번 꼬리 달고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을 거냐,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냐.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밀리면은 밑에서, 박스 밑에 그냥 요 박스에서 노는 거예요. 요 박스에서, 여기 하단에서, 이 일목 구름대 하단에서 노는 거예요. 응? 근데 내일 이제 요걸 지지를 바꿔서 올리면 요 박스는 하단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선이 꺼져 있는, 옛날에 거는 먼저 꺼놨던 이 추세선을,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저항이 선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 하향 방향이지만 얘를 올라타서 여기 박스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좋다는 얘기지. 여기 갔다가 꼬리 달고 하는 건 변동성 크게 주니까 뭐 단타족들한테는 좋은 거고, 무난하게 초보분들은 이게 좋아요. 초보분들은 박스가 큰 변동성 안 주니까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일은 요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란 얘기고. 응?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박스를, 여기서부터 요 선을, 여기 박스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 선 꽂아 있는 두 개 선이요. 코당이나 코피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기 지지를 해야 된다. 내일 못하면 내려간다. 그 얘기고. 올라가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냐?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당연히 뭐 어디 위치든 간에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왜 그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짐작을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제가 설명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수는
설명 뭐 계속 할 필요 없고 이제 그렇죠? 그렇고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응? 코스피 코스닥 응? 인버스 하나 둘셋넷 다섯 오파 내가 항상 파동 오파 얘기했잖아요. 단기 오빠잖아요. 단기 이게 쉽게 말하면 한파예요. 그 장기로 보면 중장기로 보면 큰 한파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단기로 보면 1차 오파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얘가 여기 쌍봉에 확 밀렸잖아요. 이렇게 1, 2, 3, 4 오파 내리고 다시 올린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만큼 얘보다는 응?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박스를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그릴 필요 있어. 그 가능성이 추세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레버가 아니고요. 또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건 코스닥이고 코스닥 150입니다. 이건 코스피 인버스고 추세가 안 죽어 있잖아요. 인버스 추세가 레버가 아니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내려가주면 좋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려가면 좋지. 나라고 나쁠 게 뭐 있어요. 내가 나쁜 놈도 아니고. 유진기업 봅시다. 유진기업. 내가 자 유진기업을 내가 그 사람한테 설명을 책 쳐주고 난 다음에 영상에 같이 언급해 줄까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요. 봤더만 내가 그 한 얘기가 거의 맞더라고. 그 말이. 나 그냥 한번 뚝 보고 그냥 설명을 해준 거였는데 거의 맞았어요. 그때 설명을 내가 뭔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요거 중심으로 해서 대칭 얘기를 했었어요. 대칭 얘기를. 꼭 안 맞지만 그때 내 기억으로는 딱 선이 안 맞지만은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똑같이 내려가서 똑같이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얘도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갑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돌아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어? 얘도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각이 높잖아. 얘보다는. 예? 요 정도 위치잖아요. 지금 위치가 급하게 올라갔어요. 급하게 어딜 거야. 얘는 반밖에 안 올라오는데 여기밖에 안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봤어요. 지금 단반에 짧은 기간에.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없어요. 최소한 얘가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인 폭이 이만큼이잖아요. 얘는 그 폭이 더 커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아. 또 이거 단타예요. 단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붙어서 상승을 쭉 밀어줬으면, 더군다나 바닥에서 밀어주는 건데 이런 거래량은 바라지도 않지만 요런 거래량 정도는. 그리고 지금 위치가 뭐냐면 6,410원이네 15원 뭐 여기 지금 얘가 부딪히는 데잖아요. 다 부딪힌데 의미가 있는 데잖아요. 이렇게 부딪혀갖고 위치가 이렇다 이거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맞고 내가 그때 뭐 거기 440원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 하여튼 440원 400원인가 440원인가를 막 밀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 차트를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설명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매물벽이 상단 부분인데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고 하든지.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올라가는 게 제일 좋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부담이 없잖아. 여기서는 이거 돌파를 해도 얘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평선 누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이 쭉 돼 있잖아. 단순하게 치면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예요. 요걸 한 개의 파동으로 봤을 때 한 파 2, 3, 4, 5잖아. 그럼 뭐 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응?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그렇고 지수 아까 그 지수는 뭐 비슷하잖아요. 응? 비슷하잖아. 그림이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봉을 봅시다. 추세는 살아있다. 그때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추세 살아있다. 근데 여기 내가 지난번에 이평 그냥 선을 꺼놓은 거란데 여기를 저항이 또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올라가 봐야 얼마 올라가지도 않고 부딪힐 수 있으니까 불안하지. 응?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위치다.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하든지 해라. 그 말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고 하니까 이제 단타성으로 해라.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앱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 장중에 검색됐다고 하는 거 종목 하이트 진로 응? 왜 이런 애가 낫지 걔보다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딱 지지받고 있잖아요. 받쳐주려고 또 올라오고 있고 돌리고 있고. 월봉 국가에 어떤 애가 정반대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주봉 월봉 이 하락 추세 쫙 하락 추세인 거예요. 거기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전에도 바닥주 얘기하실 때 설명드린 게 이렇게 하락을 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폭이 있잖아요. 이 폭에서 반 정도 요 정도잖아요. 이 이하에서는 매매를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130인가 260인가 130인가 얘기를 했고 60선인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얘가 한 번에 올라와 버린 거지. 여기 있었으면 잡을 수 있었지. 여기서도 잡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돌리는 거 보고. 어떻게 아느냐. 여기 똑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걸 보는 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하나만 봐서는 이것만 그림만 봐서는 요거 똑같은 위치인데 이거 어떻게 아느냐 모르지. 당연히 그거는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봤을 때 잡을 수는 여기서도 잡을 수도 있었다 얘기죠. 이 장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 전에도 검색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추세가 무서워서 저는 손 안 댔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이때 검색 됐었어요. 사실은 그때 내가 중간에 사이트 얘기한 적 있죠. 한번. 그때가 아마 이쯤일 거예요. 아마 그때 하이트 얘기했을 때 이제 내가 이제 하이트를 이 하이트 단독 종목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저 와인 얘기하면서 주류 막 연말에 술을 옛날같이 많이 안 먹지만 주류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성수기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했었어요. 그 와인 수입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내 와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뉴스도 요새 뉴스도 내보내잖아. 뉴스 몇 번 나왔어요. 이 관련해서요. 근데 수사일이 지금 아마 기관하고 누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그렇다. 자, 설명을 보시고 이제 코트렐 KC 코트렐 내가 아까 종목 잡혔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코트렐 KC 코트렐 야야야 건네품에 얼마 먹지를 못하겠네. 딱 중심이네. 여기 요걸 지지로 잡고 사보면 되겠네요.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요 지지 보고 사보시면 되겠다.
요 정도 지지 보고 잡으시면 되겠는데. 자, 월봉을 볼까요, 월봉? 별로 안 좋네. 추세가. 밀렸지, 왜? 밀리는 추세네? 그래서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 트레.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 하락 추세네, 하락 추세. 얘가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거 돌파를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 받는 거 보고 사셔도 되겠네. 얘는 이번 올해는 제가 가뭄, 응? 겨울 가뭄이 옛날에 맨날 있었는데 요새는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떻게간에 검색 시계는 잡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잡혔었냐면 한일 사료가 잡혔어요. 사료 얘기 있었잖아요. 사료 꿈틀거린다고. 한일 사료가 잡혔었어요. 예, 한일 사료가 뭐 하는데 엔진은 아시죠? 미국, 응? 수입, 응? 지금 곡물 가격이 이제 중국 때문에, 예? 떨어졌었잖아요. 응? 중국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그 관련 줍니다. 그리고 구제역하고 기타 뭐 같이 관련되니까, 곡물 가격 관련되고, 미중 무역전쟁도 관련되고, 또 수입육 관리, 수입육을 합니다. 수입육. 한일사료가 수입육, 미국 수입육.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도 관계가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게 한일사료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매매를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검색된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응? 검색됐다는 종목이라고, 응?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려고 이렇게 고개 쳐드니까 검색이 된 것 같으네 보니까요. 참고로 하시고, 대한전선 예전에 검색됐는데 오늘도 또 검색됐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막 촉촉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이 계속 됐다가 안 되다가 또 되다가 막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고개 쳐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검색이 된 것 같으네 보니까. 오늘 전기 또 전선 전기주들이 검색 됐다고 그랬잖아요. 응? 전기 검색 전기 전력 얘기했었잖아요. 바닥주는 바닥주 완전히 보세요. 응? 몇 년이야. 와, 이거 완전 바닥주 바닥주. 그죠? 이 종목이 거시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바닥주 뭐 하면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 종목이. 그때 설명할 때도 대칭 얘기했다. 얘도 다 대칭이잖아요. 아까 유진기업이랑 비슷하잖아요. 봐요. 모양이 틀리지만은 비슷하잖아요. 지금 여기 위치에서 여기서 횡보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와 있는 상태잖아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따라서 가려면. 각이나 길이나 그거는 틀릴 수가 있지만 비슷한 모양을 가져가 줬다는 얘기지. 그 얘기. 자, 그리고 또 뭐가 걸렸었냐면 인터파크도 걸렸어요. 얘도 바닥주인가 보네. 근데 바닥주 검색식이 아닌데 바닥주가 저는 검색식을 많이 안 쓰려고 다 없앴어요. 막 없애요. 저는 검색식 막 만들었다가 테스트 삼아 했다가 다 만들어요. 그래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막 한두 개만 보고 막 그래요. 근데 한 개만 보는데 잡힌 거죠. 바닥주네 봐. 여기도 저점이네 저점. 초보분들도 저점 좋아하잖아. 그 저점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한 거 저점 매매를 하는 바닥주 하려면. 왜냐하면 저항이 많다는 얘기. 이 위에 보이지 않는 저항들이 엄청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저항이죠. 다 이 저항이잖아 이게.
이 저항을 다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한 번만에 얘가 힘이 좋은 애들이라서 훅훅훅 그런 애들은 어?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런 잔잔한 애들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저기. 그래서 어? 버티기 잘 버텨야 되고 이 폭이 30%짜리 폭이잖아요. 이 폭이 여기 60%잖아요. 이 폭은 그 순간 그래서 저항이다. 얘가 오늘 검색됐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보면은 쩐주들이 쩐이 없어갖고 바닥주만 갖고 장난치잖아. 왜 바닥주가 자꾸 검색이 되겠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왜 얘네들이 검색이 되나? 어? 딱 잡히잖아요. 대충 대충 보고 그냥 대충 추세선 그려도 어? 이렇게 잡히잖아요. 여기 요거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 밑으로 무조건 매집을 한다고 보면 돼. 제일 바닥이 여긴데 최저점이 그냥 최저점이잖아요. 1년 2년 최저점이 여긴데 여기서 이 밑에는 뭐 세워라 내와라 매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잡으면 돼요. 소리 볼 거 없어요. 이런 거는 대신 이제 파동을 잘 타야지. 이렇게 마냥 들고 가면 안 되고 얘는 여기 30% 안에서 논 거니까 큰 파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장대가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래. 장대가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되잖아. 제자리에서.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요. 여기서 또 기법 얘기해주고 뭐 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고 지금 많이 잡아먹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검색된 종목입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일단 요거만 제가 검색된 것, 왜냐면 사람들이 종목 같은 걸 혹시 좋아하더라고. 초보들이 바보같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중간에 막 이런 얘기하는 그 말들을 핵심 포인트 때 그런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거는 모르고 아유 바보 같아. 그러니까 초보지만 어쨌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뭘 보냐? 중요한 거는 제목과 같이 내일은 요 수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라. 그게 관점이다. 그리고 종목들이 동조화 현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주라. 대응을 같이 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시간이 길었으니 감사합니다.